자, 안녕하십니까. 병주에서 전해드리는 7월 둘째 주 시험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좀 갱신해 놓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는 여전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S&P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와 다우존스도 이제 얼추 지난번 이제 고점 부근까지는 근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관세 협상 관련된 점일 겁니다. 그래서 7월 8일 이전에 미국이 주요 한 100개국 정도의 지금 관세 협상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0% 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더해서 만약에 그 7월 8일 안에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10% 관세와 그리고 나라별 관세, 우리나라는 15%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이제 7월 8일 이전에 결론이 나면 이 결론된 관세율로 정할 거고요. 7월 8일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이제 관세율을 부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분도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가별 나라별 관세가 이제 관건이다.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다 관세를 매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닌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글로벌적인 경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첩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도 역시나 관세 협상이 지금 뚜렷하게 어떠한 길을 딱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국에 대한 관세 관련된 트러블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과 경쟁이, 어차피 그들도 협상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중첩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끼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경쟁력이 중국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협상 마무리가 되진 나라는 이제 베트남, 영국, 그리고 이 인도 정도가 거의 한 7, 8분응선은 좀 넘어선 상황인 것 같고, 7월 8일 이전에 얼마만큼 빠르게 이 관련된 부분들로 마무리가 짓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을 한 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떠한 해결의 조짐이 이 7월 8일 날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제 국가별 관세나 기본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부과가 된다라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뭐 트럼프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를 알고 있어서 크게 뭐 급락을 예전같이 뭐 이런 급락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보시면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분기가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좋겠죠. 근데 뭐 원체 지금 6월 3일 이제 신정부 탄생 이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섹터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 그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제 기대감, 이슈, 뉴스 뭐 이런 걸로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특히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이 더 지난주에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시점이라, 그리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풍부해졌죠. 예를 좀 들어드리면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21년 8월이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71조, 고객예탁금 기준으로 71조였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22년 상반기 뭐 2월인가 3월까지가 뭐 되게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승을 했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청약이 있었거든요. IPO. 그게 아마 22년 1월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고스란히 고객 예탁금이 여기에 한 5에서 10조가 들어갔다라는 걸 빼면 고스란히 시장에 있었던 예탁금은 한 65조에서 아니 65조에서 한 61조 정도 됐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큰 굵직한 IP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1조까지 올라갔다, 70조 이상 올라갔다 라고 보고 있는 건 좀 의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실적까지 더해지면 제가 봤을 때는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는 뭐 이때 종목들을 좀 끌고 오지 못했거나 단기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시면 하반기에는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뭐 기간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나서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 또 뭐 수익이 또 극대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이 뭐 900선까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30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 10%도 안 남은 거죠. 그런 점에서 대래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코스피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종목이 뭐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이제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부양을 해서 이끌어 나가느냐, 뭐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HBM 쪽 관련된 312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퀄 테스트가 종료가 되는지, 이 부분이 계속 관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해드릴 종목은 이제 동국제약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유일로보틱스는 뭐 아쉽게 뭐 시장이 좀 부진해서 손절이 됐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주 이제 그 5일 연속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뭐 한 차례 정도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또 이번 주 종목을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LG전자는 1차 목표가 달성되고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은 하지 않았지만 뭐 종가 기준으로 1차 매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오늘 얘기해드릴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제 실적이 나름 괜찮았지만 실적이 부진했었던 걸 뒤엎으면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근은 이제 일반 의약품 쪽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다양한 그런 IP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품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월봉상 보시면 2020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많이 올랐고요. 유동성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뭐 30,000원, 40,000원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엄청 많이 뭐 액면 분할을 하기도 했지만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유동성이 꺼지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만큼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14,000원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뭐 좀 탄탄한 그런 수익 모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일반 의약품들, 뭐 인사돌이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리고 동사는 이제 그 탄성 프리미엄 HA 필러 관련돼서도 이제 하반기에 좀 이 톡신 관련된 부분으로도 매출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출과 더불어서 이제 스킨 부스터나 톡신 관련된 부분까지도 미용, 피부 미용 쪽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매출까지 더해지면 뭐 일반 의약품에서 이제 화장품, 피부 미용까지 캐파가 커질 수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는 17,880원에서 17,770원, 뭐 100원 정도 선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주봉상 봤을 때 지난번 뭐 고점 부분이 가격이 한 19,000원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1차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810원. 2차 목표가는 여기 돌파하면 바로 뭐 2만원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고점이 지난번에 고점이 26,600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6,6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동국제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